여러분, 우리 회사 보안은 정말 철통 같다고 자신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쩌면 가장 믿고 있는 파트너를 통해서 해커가 뒷문으로 쓱 들어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근거는요, 바로 글로벌 보안 기업 시큐리티 스코어 카드가 발표한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보고서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곳이냐면요, 바로 이런 공급망, 그러니까 우리와 연결된 파트너들을 통해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위협을 찾아내고 막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의 분석이 왜 중요한지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보고서에 정말 기가 막힌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 공격자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들은 문에 달린 자물쇠를 만드는 공장을 해킹한다? 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해커들은 여러분 회사의 단단한 방화벽을 직접 뚫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방화벽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협력업체를 노린다는 거죠. 공격의 패러다임이 정말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제3자 침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우리 집에 최첨단 디지털 도어록을 설치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완벽하죠? 그런데 집안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께 비상키를 하나 드렸어요. 만약에 해커가 우리 집이 아니라 그 청소업체를 해킹해서 비상키 정보를 훔쳐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최첨단 도어록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해커는 그냥 그 키로 뒷문을 열고 들어오면 되니까요. 이게 바로 제3자 침해의 핵심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비상키 일하기가 그냥 상상 속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뒷문을 통한 위협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 보시죠.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와, 보세요. 2024년에 발생한 전 세계 데이터 유출 사건 중에 무려 3건 중 1건 이상, 정확히는 35.5%가 바로 이 제3자, 즉 파트너사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수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1년 전이랑 비교했는데 6.5%나 늘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공격자들이 이 뒷문 공략법이 아주 잘 통한다는 걸 깨닫고 이제 아예 이쪽으로 집중 공격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험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제3자를 통해 뚫린 사건 중 4.5%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파트너의 파트너, 그러니까 제4자에게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이건 마치 건물 벽에 난 작은 균열 하나가 결국 건물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무섭죠? 자, 그럼 이런 공격들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어떤 산업 그리고 어떤 나라가 가장 취약할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는 아마 여러분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볼 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단순히 공격받은 건수만 보면 개인정보가 많은 의료산업이 가장 많이 공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78건이니까요. 하지만 전체 해킹 사건 중에서 제3자를 통해 뚫린 비율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통 및 숙박업이 무려 52.4%로 압도적인 1위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해킹이 2번 일어나면 그중 1번 이상은 파트너사 때문에 뚫렸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결제 시스템, 배송업체, 예약 플랫폼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기 때문이죠. 산업을 봤으니까 이번엔 국가별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나라가 이런 공급망 공격에 가장 취약할 것 같으세요? 잠시 한번 예상해 보시죠. 정답을 공개합니다. 와, 이거 보세요. 결과가 정말 의외죠?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 전부 다 디지털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아주 잘 사는 선진국들입니다. 오히려 전체 해킹 건수가 제일 많은 미국은 이 제3자 침해 비율만 놓고 보면 글로벌 평균보다도 낮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더 잘 사는 나라들이 역설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이걸 부의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첫째, 보안 우회 효과입니다.
본진의 성벽이 너무너무 튼튼하니까 공격자들이 굳이 힘 빼면서 정문을 공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방비가 허술한 협력업체의 쪽문을 노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구조적인데요. 바로 복잡성 승수 효과입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디지털 공급망이 훨씬 더 복잡하게 거미줄처럼 얽히잖아요. 이게 바로 공격자들에게는 더 많은 공격 루트, 더 많은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어디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큰 그림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그리고 누가 이런 공격을 주도하는지 범인들의 프로파일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파일 전송 소프트웨어예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기업들이 안전하게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으려고 쓰는 바로 그 도구가 해커들에게는 가장 활짝 열린 고속도로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뒤를 클라우드 서비스와 해외 자회사가 바짝 쫓고 있네요. 그럼 이런 공격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영화에서처럼 국가가 배후에 있는 그런 엄청난 해커 조직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압도적인 다수, 거의 3분의 2가 랜섬웨어 그룹의 소행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건 무슨 이념 전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돈이 되는 사업인 겁니다. 그럼 이 막연한 위협에 한번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보죠. C10P라는 그룹은요, 방금 보셨던 파일 전송 소프트웨어의 약점만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아주 악명 높은 랜섬웨어 조직입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예를 들면 일본이나 필리핀을 겨냥해서 전력적인 공급망 공격을 하는 중국의 국가지원 그룹들도 있고요. 또 UNC5537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만 집중적으로 노리는 조직도 있습니다. 이 이름들 기억해 두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활동하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무섭고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 뚫리면 우린 대체 뭘 해야 하나 싶으시죠? 다행히도 이 위협에 맞서 우리 자신을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아주 명확한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회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6가지 핵심 단계입니다. 첫째, 완벽한 가시성 확보. 우리랑 직접 일하는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협력사의 협력사, 즉 제4자까지 우리 공급망 지도를 구석구석 그려야 합니다. 둘째, 위험평가는 1년에 한 번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셋째, 접근 권한은 무조건 최소한으로. 파트너에게는 집 전체 키가 아니라 딱 필요한 방키 하나만 줘야 합니다. 넷째, 모든 보안 규칙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계약서에 명확하게 박아 넣어야 하고요. 다섯째, 우리 회사 시스템만 챙길 게 아니라 파트너의 소프트웨어 취약점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만약 문제가 터졌을 때를 대비해서 파트너와 함께하는 공동 비상계획을 미리 짜둬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회사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모두가 함께 안전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가장 굳게 믿고 있는 당신의 파트너가 사실은 당신 회사의 가장 큰 보안 위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보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 거대하게 연결된 세상 속에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보안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